안녕하세요. 유해영TV의 유해영입니다. 예, 이번은 헬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인은 30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아마 40년 훨씬 넘게 헬스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헬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워야 됩니다. 이게 즐거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즐거운 생각이 나야 된다. 또 즐겁게 해야 된다. 즐겁게 그런 하는 요령을 익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왜? 즐겁지 않으면 결국 안 되거든요. 자, 모든 일이 보람이 있던가 즐거워야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일입니다. 직장 일이건 헬스를 하든 가정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산책을 하든 이 모든 일이 즐거워야지. 이걸 즐겁지 않은데 억지로 한다. 싫은데 억지로 한다. 이것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의 의미를 찾고 결과에 대한 희망을 가질 때 즐겁죠. 다 직업은 뭐죠? 직업은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써 한 분야에 어떤 공헌을 한다는 것, 그리고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 돈벌이를 한다는 것, 또 내 노후에 어떤 보장을 시킨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든 그 일의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을 한다. 그럼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이 그게 사소한가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일의 의미를 찾자라 하는 얘기야. 모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힘들고 고단하면 어떻게 계속합니까? 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이제 설거지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이제 그러는 사람인데 그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겨울에 설거지를 한다. 따뜻한 물에 설거지를 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많이 움직이죠? 손을 많이 움직이고 따뜻한 물로 이게 손이 마사지가 되죠. 그럼 몸이 확 풀어지죠.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아내에게 크게 도움이 되죠. 자,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아내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위생적으로 또 내가 생활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 공부도 이게 즐겁지 않으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4년간 박사학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어렵지만 공부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배워지고 자기 그 실력이 쌓아지고 한다는 것이 느껴지고 또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또 박사학위를 받으면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게 되고 이러니까 공부가 의미가 있고 재밌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산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산책 의미를 잘 할 때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즐거운 마음이 돼야 된다. 일이 즐겁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운동 중에 헬스 운동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날씨와 관계없이 하는 실내 운동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하는 운동입니다. 두세 명 와봐요. 그 사람들의 일정에 맞춰야 되고 그 사람 정서적인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야 되고 약속을 해야 되고 뭐 얼마나 귀찮습니까? 혼자 하니까 전혀 그런 게 편하죠. 돈이 별로 안 드는 운동이에요. 한 달에 저는 4만 원입니다만 뭐 5만 원, 4, 5만 원이면 하거든요. 그리고 어디 복지회관 같은 데 가면 그냥 무료로 거의 무료나 다름없이 합니다. 이렇게 돈이 안 든다. 또 특히 노인들의 경우 노인들이 갈 곳이 생기죠. 이 노인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여러분들 한 70대 후반 이후에 대해 보세요. 어디 누가 오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럼 갈 곳이 생기고 또 휴식처의 기능을 해요. 헬스장이 거기가 커피가 보통 있고 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마시고 또 어떤 데는 신문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냉난방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울 때 가서 쉬란 말이죠. 그리고 샤워하는 데가 다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 휴식처의 기능만 해도 4, 5만 원 안 될까요? 아마 그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갈 곳이 생기고 휴식처의 기능이 된다. 그러니까 거의 거주하는 거나 다름없죠. 자,
헬스 운동을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유념해서 이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세요. 우선 헬스장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 그러니까 어떻게 즐거운 생각이 드냐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한두 달은 운동기구의 사용 요령을 알면 족한 것입니다. 그냥 뭘 빨리 하려고 하지만 그 괴롭잖아요. 힘들게 하면. 처음에 한두 달은 그저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 되죠. 뭐 수십 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구에 하는 요령, 또 기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앉아서 밀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이나 근육 키우기 등 목표를 빨리 잡고, 그리고 많이 잡고 빨리 잡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지고 내가 빨리 뭘 어떻게 이루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이루려고 하면 운동량을 높여야 되니까 그럼 힘들어지고 싫어집니다. 그럼 안 되니까. 우선 헬스장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와서 그냥 놓으세요. 구경하고 운동기구의 사용 요령을 이제 익히고 남들이 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보고 또 그 기구에 어떤 작동이 있는가, 그 원리가 뭔가를 잘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싫으면 안 됩니다. 힘들고 싫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또 체중 감량은 운동으로 해서 감량이 되지 않아요. 본인이 이것은 뭐 한 40년 이상 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체중 감량은 음식 조절이 먼저예요. 음식. 오히려 운동하면 식욕이 왕성하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죠. 그러니까 체중 감량이 그렇게 간단히 되진 않는다. 음식 조절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운동으로는 거의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빠지지 않는 대신 지방이 근육으로 전환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운동을 하면 뱃살이 쑥 들어가고 가슴이 쑥 나옵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해 두세요. 체중은 빠지지 않으나 뱃살이 들어가고 가슴살이 나온다. 그런 것입니다. 또 헬스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는 경우가 있죠. 한 15만 원인가 한 달에 그렇게 주고 받죠. 이럴 때 헬스 트레이너에게 내가 한 달에 뭐 한 3kg 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주문을 했다면, 그럼 헬스 트레이너는 자기의 책임이 있으니까 운동량을 강하게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못 빼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그저 한두 달은 기구의 사용법 정도를 익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싫어져요. 못 나오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목표를 높이자면은 강도 높은 운동을 시키게 되죠. 왜? 그게 요구했으니까 트레이너는 돈 받았으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달은 기구의 사용법을 익히는 정도. 또 그렇게 되면 이제 강도를 높이면 싫어지니까 안 되죠. 또 몸의 근육을 과도하게 키워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이 말은 아주 몸을 과도하게 해서 육체 자기 근육을 이렇게 아주 울룩불룩하게 키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대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지만은 그렇게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은 그게 건강에는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 자기의 육체를 이렇게 울긋불룩해서 심자랑하려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한 경우, 육체미의 대회에 나갔는지 할 때 이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경우에 그런 대회에 나가서 1등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운동 요령 할 때 한 번에 15에서 25번 정도 해요. 한 회에. 한 운동기구당 한 번 할 때 한 15번, 한 또 25번 정도로 하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무게로 하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3세트를 한다는 거예요. 3세트. 이렇게 3세트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어요. 호흡법 같은 건 규칙적으로 하면 되고, 유튜브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좀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관찰해서 익히면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무슨. 다만 주의할 것은 무겁게 무리하게 하면 이게 근육으로 고생하게 돼요. 근육통이 괴롭습니다. 무섭습니다. 본인도 성격이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젊어서는 아주 이렇게 과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는 근육통으로 당장은 괜찮아요. 근데 집에 와서 잘 때 근육통이 오면 막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상당히 괴롭고 무서우니 여러분들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특히 어깨, 가슴 근육을 했을 때 잘못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가슴 근육을 과도하게 했더니 이 가슴 자체가 쥐어나고 막 통증이 오고 하는데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면 근육적으로 고생한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것은 이제 근육 운동과 심폐 운동이 있죠. 이제 근육 운동, 심폐 운동이란 런닝머신에서 달리하는 거고, 이제 자전거 타기 같은 겁니다. 이제 심장과 폐 운동이란 얘기죠. 자, 여러분, 헬스 운동을 처음 시작한 분들은 첫째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괴롭고 싫으면 안 되니 처음부터 무리하게 한다든지 목표를 빨리 세운다든지 한다는 것은 절대로 그래 하면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관찰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는 것을 잘 이렇게 보고 또는 헬스 트레이너에게 잘 이렇게 지도를 받을 때도 그런 요령을 보고 무리하게 내가 한 달에 몇 킬로를 뺄 테니까 지도해달라 이러면 그러면 헬스 트레이너는 자기가 받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 빼주기 위해서 강하게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못 빼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은 시작하는 분들은 일단 즐겁게 해야 되니까 가볍고 한두 달은 그 운동기구의 요령, 그 사용 요령을 익히는 정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헬스 운동은 참으로 중요한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고 헬스 운동은 기본으로 평생 하고 그 다음에 산책도 하고 다른 운동도 합니다. 본인은 하루에 헬스장에 보통 2시간 반 정도를 운동합니다. 가고 오고 30분, 헬스장에서 2시간 이렇게 합니다. 심폐운동 1시간, 근육운동 1시간.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집사람과 함께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한 많이 움직이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여러분 꼭 헬스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큰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